팔 든 소매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판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몸판의 다트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원형은 몸의 돌출과 곡을 반영하여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트 역시 그 입체를 만들기 위한 디테일입니다. 다트를 잡으면 그만큼 분량이 없어지고 몸판은 몸쪽으로 당겨집니다. 하지만 팔 든 소매에서는 몸판이 몸쪽으로 당겨지기보다 팔이 있는 바깥쪽으로 힘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트의 분량을 암홀 쪽으로 옮긴 후 다트를 지워 그 분량을 그대로 더해주면 몸쪽으로 당겨져 있던 분량이 이번에는 암홀 쪽으로 부풀어 나옵니다. 그만큼 몸판은 몸에 밀착되는 대신 팔 쪽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몸을 감싸기 위해 사용되던 다트의 분량이 암홀로 이동하면서 팔의 움직임을 위한 여유로 바뀝니다. 뒷판의 어깨 다트와 마찬가지로 앞판의 가슴 다트도 암홀 쪽으로 옮겨 그 분량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트를 없애고 암홀의 절개선 역시 아래가 아닌 양옆을 향하도록 바꾸어 주어야 팔을 드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점을 바깥으로 내어주고 어깨선을 그대로 연장하여 소매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 선을 소매의 중심으로 잡으면 소매 역시 어깨선이 향하는 방향 그대로 양옆을 향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래를 향하고 있던 암홀과 옆선의 방향을 소매가 향할 양옆으로 돌려줍니다. 다음은 팔 내린 소매에서 했던 것과 같이 원하는 소매통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소매산의 높이를 찾습니다. 여기서 팔 내린 소매와 다른 점은 별도의 이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 든 소매는 몸판과 소매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매산의 입체적 변화를 만들어주는 이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기준이 되는 암홀 길이에서 곡선으로 바뀌며 늘어날 길이를 고려해 약 3에서 5mm 정도를 미리 줄여줍니다. 곡선을 그리는 방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팔 내린 소매는 몸판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팔 든 소매는 팔을 양옆으로 벌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판 암홀의 곡을 그대로 옮겨 소매의 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몸판과 소매가 만나는 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 메커니즘 상으로도 같은 곡을 따낼 수 없죠.
그래서 소매통의 10분의 1에 1cm를 더한 만큼 양옆으로 나간 지점을 잡고 앞뒤 기준선의 한 지점과 연결하여 곡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앞은 2분의 1 지점, 뒤는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암홀과 소매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한복의 팔든 소매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한복에서는 몸판과 소매를 거의 직선에 가깝게 연결하지만 서양복에서는 암홀에 남는 과한 분량을 다트처럼 파내어 정리합니다. 파낸 만큼 면적은 줄어들고 그만큼 움직임에 불필요한 여유도 제거되는 것이죠. 사람의 팔은 뒤보다 앞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쪽에 더 많은 분량을 파내어 힘의 방향을 앞쪽 움직임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앞은 2분의 1 지점, 뒤는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쪽은 비교적 깊은 곡이 되고 뒤쪽은 보다 완만한 곡이 되면서 앞뒤에서 파내는 분량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걸 붙어있는 형태로 제도화해서 그려보면 Write it down, memorize, pass the test, get the prize. Learn the shape, forget the weight. Learn the answer, ignore the way. Every rule came from someone who broke another one, but no one talks about that. They teach the result, they hide the reason. You celebrate the answer. I keep asking why you worship the surface. I watch what holds it up. The world isn't built by formulas. The world moves because of force. Measure, copy, repeat again. Every line looks perfect. Every number fits still. Something doesn't move. You change the drawing. You never changed the relationship. You counted everything except the cause. You celebrate. 일반적인 셔츠 소매의 경우 커프스가 있기 때문에 팔 길이를 정할 때에도 커프스 분량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판에서 늘려주었던 어깨 분량 역시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ind them. 여기서 팔 내린 소매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팔을 든 상태를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에 소매통을 줄일 때에도 팔을 든 상태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가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팔을 벌린 상태의 옆선에서 줄여줍니다. 줄여야 할 분량이 크다면 그 분량을 옆선 한 곳에 몰지 않고 턱을 잡아 분산하기도 합니다. Doesn't remember who copied the answer. History remembers who asked the question everyone else ignored. The crowd always claps
파에 내린 소매는 몸판의 암홀에 소매가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몸판과 소매 각각의 형태를 먼저 완성한 뒤 서로를 연결합니다. 반면 팔 든 소매는 몸판에서 시작된 면이 소매까지 옆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몸판은 앞 소매와 뒤 몸판은 뒤 소매와 먼저 연결하여 각각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패턴을 확인할 때에도 같은 관계로 앞 몸판과 앞 소매, 뒤 몸판과 뒤 소매를 각각 연결해 놓고 소매와 몸판의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곡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곡률이 작은 완만한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완만한 곡은 시접 내외경의 차이가 크지 않아 곡선임에도 쌈솔 봉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매단입니다. 현재의 소매단은 팔을 들었을 때 직선 상태이기 때문에 팔을 내렸을 때까지 고려하여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팔을 내렸을 때에는 소매단의 뒤쪽이 더 길게 떨어지는 것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뒤쪽 길이를 조금 늘려 소매단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패턴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해진 도식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법은 외우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제도법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원하는 입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의 관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가, 없는 제도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